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는 어떻게 나르시스트가 되는가? 어떤 분께서 이 나르가 되는 이 성장 배경, 환경, 심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린 시절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자기애가 너무 강한 나르시스트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어린 시절 사랑을 받질 못했기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그렇게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폭력 쓰고 폭언을 하고 상대방을 물질적인 도구로 여기지 않아요. 사랑을 잘 받은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이런 나르시스트는 결국은 내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함부로 대함을 당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부모가 나를 거부했다. 나를 거절했다. 그것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져 버리고 자기에 대한 존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기애는 어디에서 생겨나냐 이거죠. 내가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내가 내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디서 자기애가 생기냐 이거죠. 즉 여기서 생기는 거죠. 자기가 이렇게 버려지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분노가 생기고 적개심이 들어요. 계속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너무 두렵고 싫어요. 사랑을 못 받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최면을 걸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면서 저 사람들이 내 발 아래 무릎을 꿇도록 내가 만들어야 돼. 내가 통제해야 돼. 저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저 사람을 강하게 제압해야 돼. 내가 강한 사람이 돼야 돼. 그래,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야. 즉 이게 긍정적인 자기 사랑에 대한 자기 최면이 아니라 일종의 피해의식, 피해망상에 의한 자기 합리화, 내가 스스로 교주가 되어버리는 이런 자기애라는 거죠. 순수한 자기 존중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버려졌고 내가 부족하고 나라는 인간이 쓸모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면서 마치 대단한 어떤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두 번 다시 세상 사람들한테 버려지고 거부당하고 거절당하지 않는 사랑을 마음껏 받는 슈퍼스타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어린 시절 부모한테 사랑을 못 받았으니까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자기애가 충만한 사람으로서 최면을 걸어버리는 것과 같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엄마는 학교 선생님이고 아빠는 대학 교수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아요. 거기서 태어난 아들은 누구보다도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다 잘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도 우리가 이렇게 잘해주니까 넌 당연히 잘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전혀 공부도 못하고 어수룩하고 사람들과 잘 어울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는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못난 아이가 나왔을까? 너 왜 공부도 못해? 아이 공부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 정도로 우리가 잘해주는데 너는 이렇게 형편없니? 그러면서 계속 과외를 시켜주고 또 때로는 이제 못마땅한 눈빛으로 계속 보는 거죠. 그럴 때 아이는 계속 부모한테 거절당하고 거부당하고 이렇게 훌륭한 부모 밑에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처럼 점점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는 야 부모처럼 우리처럼 공부 잘해야지 성공할 수 있어. 넌 왜 이렇게 인생을 대충 살아?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않아? 조금만 노력하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모가 이 아들의 공부 못하고 좀 남이 보여지기에 우리가 부모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너는 창피하다. 이 말은 어떤 거냐면 부모가 이 아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아이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이 아들을 공부 못한 걸로 평가해 버리잖아요. 즉 여기서 핵심 뭐냐면 이 아이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 성적에 따라서 남이 어떻게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평가해버리는, 즉 아들을 이 물질적인
도구로 봐버린다. 이 아들의 섬세한 감정이나 있는 그대로 아들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남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아들을 비난해버리고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이것도 물질이잖아요. 물질로 이 아들을 대해버린다. 부모는 이 아들을 소중한 존재로서 섬세하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좀 우리보다 부족하든 안 하든 내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그냥 계속 친구처럼 존중하고 허용해 줬을 때 이 아이는 부모의 양분을 먹고 이 물과 이 빛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이 고유한 기질이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부모가 이 자식을 물질적인 도구, 세상이 보는 편견으로 만들어버리면 이 부모는 이 아이에게 섬세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주질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남한테 잘 보이는 게 중요한 거구나.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것은 돈이고 명예고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좋은 집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 결국은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구나. 물질이 중요한 거구나.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사람도 물질이고 도구구나. 그러면 내가 더 많은 돈과 물질을 가지면 사람을 내가 부려먹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나에게 굽신거리게 되겠구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생각이 들면서 나르시스트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핵심은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는다고 해서 다 나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맞벌이하고 부모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싸우고 엄마가 울고 그러면 이 아들은 이 딸은 사랑을 못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나르시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못 받으니까 외로워지고 내가 엄마가 고생하니까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아빠가 고생하니까 나라도 잘해야 되겠다. 참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심리호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스트는 사람 자체를 물질로 대하는 이 부모를 통해서 애정결핍이 생기는데 사람은 고귀한 존재라기보다도 물질과도 같다. 사람도 도구다. 사람도 이용해야 된다. 왜냐면 공부 못하는 아들을 너는 공부도 못하니까 너의 존재도 못난 놈이야 라고 해버리니까 사람이 물질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길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거칠게. 그래서 나도 사람을 도구처럼 물질처럼 여기면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나르시스가 발전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부모의 거친 성향에 의해서 사랑을 받질 못하면 악성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고 부모가 거칠진 않지만 부모의 환경이나 부모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사랑을 받질 못하면 악성 나르가 되는 게 아니라 심리호구가 되면서 나라도 엄마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잘해줘야지 부모한테 사랑을 받겠다라는 이런 심리적인 애정결핍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어떤 결정적인 거는 이거에 의해서 대부분 악성 나르가 되기도 하고 심리호구가 되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인 거는 그래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라고 말한 사람들도 있고 본래 전생에서부터 타고 온 그 사람의 좋은 인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이제 제 개인적으로 말했을 때 한 개인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인격이 있으면 아무리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고 거칠게 물질로 도구로 여겨도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여전히 밝은 마음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 부모가 아무리 사랑을 해주고 진심으로 대해도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독사가 결국은 이 물을 먹고 독을 뿜어내는 것처럼 한 개인이 갖고 있는 인격도 중요하다. 결국은 자기가 결국은 선택하게 된다. 내가 악성 나르가 되기도 하고 심리 호구가 되기도 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기도 한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부모의 이 환경이나 교육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물들고 오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어린 시절 애정결핍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나르시스트였다. 단순하게 어릴 적에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해서 다 나르시스트가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의 인격을 지닌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좀 빠지거나 심리 호구가 되거나 적당히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걸 누구한테 배우겠어요? 그걸 바로 부모한테서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가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에 자식을 존중해주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르시스트라는 것은 사람 자체를 존중해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물질로, 도구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부모 두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어느 한쪽이 극단적인 물질 옹호자가 된다. 이 물질 옹호자가 된다라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 이게 결국은 물질 옹호론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물질을 옹호하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존재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아니라, 너도 이 물질을 옹호해. 돈을 많이 벌어야지 성공해. 무조건 명문대 가야 돼. 나는 의사인데 너는 지금 뭐해? 정신 차려. 너는 왜 이 부모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따라오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 아들도 똑같이 돈, 명예, 권력, 이 물질의 옹호론자로 만들어버리니까 이 아들도 사람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버려버려요. 나보다 약하면 눌러버려가지고 돈으로 눌러요. 명예로 눌러요. 권력으로 눌러요. 거짓말을 해요. 학대해요. 폭력을 써서라도 이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거를 부모로부터 배웠다. 꼭 내가 이거를 가르치지 않더라도 부모가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소유욕이 많게 되는 것 자체가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사람은 물질 밑에 있다. 물질이 더 소중하다. 돈, 명예, 권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인이나 이런 돈, 명예, 권력, 여기에 취한 사람들은 아주 화려하고 대단한 정치인, 연예인, 슈퍼스타가 된 것 같지만 이들은 보이지 않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될 수 있는 확률도 아주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사회가 이런 물질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물질을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는 건 맞는데, 이 물질이, 이 명예가, 이 권력이 사람 위에 서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악성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사람이 물질 속에 들어가는 순간 악성 나르시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비운다라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거다.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물질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사람을 물질만도, 돈보다도 못한 존재로 함부로 대하고 존중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르시스트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자가 되고 돈, 명예, 권력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자꾸 그거에 대해서 강요하고 강조하고 그게 중요하다라고 교육을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이 애정결핍은 이 돈, 명예, 권력을 취하게 되는, 이거에 집착하게 되는, 사람을 도구로 여기게 되는 나르시스트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최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